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 최신 디자인 깜짝 공개. 달라진 점은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최신 디자인이 깜짝 유출됐다. 양산 준비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사이버트럭은 소규모 행사에 전시된 모습으로 단일 윈드실드 와이퍼, 사이드미러와 그 외 몇 가지 미묘한 변화들이 감지됐다. 외신들은 양산이 확정된 모델인지 양산에 가까운 시제품인지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나 양산에 거의 가까운 모델로 추측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 첫 공개 당시의 콘셉트보다 다소 투박해 보인다는 의견이다. 사이버트럭 오너즈 클럽을 통해 공개된 이미지들은 보다 상세하면서도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전면부 패시아는 탈착이 가능한 것으로 짐작되며 견인 장치인 트레일러 히치 또는 다른 실용적인 물건들을 숨길 수 있는 스마트한 공간이 기대된다. 상당히 큰 사이즈의 윈드실드 와이퍼는 A필러를 따라 굳게 부착된 모습으로 양산형 모델에서는 확장 또는 축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측면부를 살펴보면 사이드 미러가 명확히 장착됐으며 콘셉트에서 볼 수 있었던 전통적인 도어 손잡이는 사라진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이 멋스러울 수 있으나 픽업 트럭 사용자들이 주로 장갑을 끼고 투박한 일회 차량을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불편함이 예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출시를 선언했던 사이버트럭 출시일은 올해 말로 연기됐으며 최근 테슬라 홈페이지에는 생산일 정보가 삭제되면서 다시 한번 출시가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작년 중국 고급폰 시장 75% 석권. 지난해 중국 고급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압도적인 기세를 보였다. 중국 언론 메이르징지 신원과 리서치 회사 신우리서치가 발표한 중국 휴대전화통신 산업 데이터 관찰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이 지난해 중국에서 5천 위안 이상 고가 시장 점유율 75%를 기록했다. 2020년 48%에서 큰 폭으로 뛰어오른 것이다. 그동안 이 시장은 주로 화웨이의 고가형 스마트폰이 차지했다. 12월 애플의 아이폰 13 시리즈는 10월과 11월에 이어 3개월 연속 중국 시장 1위를 기록했다. 아이폰 13만 약 204만 대 판매되면서 3개월간 중국 시장 판매량 제왕 자리를 차지했다. 애플은 4분기 아이폰 13 시리즈의 강세로 중국 시장 1위를 가져갔으며 판매량은 전분기 대비 96.5%, 전년 대비 35.7% 늘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애플의 연간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판매량 순위는 3위였다. 지난해 연간 중국 시장 스마트폰 판매량은 약 3억 1,400만 대로 전년 대비 3% 늘어난 가운데 1위와 2위는 오포와 비보가 차지했다. 비록 4분기는 애플이 강세였지만 오포와 비보가 1에서 3분기 선두권을 차지한 덕이다. 오포와 비보의 지난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판매 점유율은 각각 34.3%와 30.6%로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오포와 비보는 1,000에서 3,000 위안 시장에서 두각을 보였다. 주로 화웨이의 중저가 스마트폰이 강세를 보였던 시장이다. 3위는 애플이었다. 애플의 중국 시장에서 지난해 연간 판매량은 전년 대비 29.9% 늘었으며 2분기를 제외한 3분기에서 전년 대비 판매량이 15%에서 181% 증가했다. 4위인 샤오미는 전년 대비 판매량이 26.9% 늘었으며 5위는 아너로 전년 대비 판매량이 24.5% 감소했다. 아너를 제외한 탑5 기업의 판매량이 모두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아너는 상반기에 부진했지만 하반기에 호조였다. 오포와 비보가 2위와 3위였으며 1에서 3분기에 애플에 앞서 1위와 2위였지만 4분기 애플에 추월당하면서 각각 판매량이 13.6%, 11%씩 떨어졌다. 아너는 화웨이에서 분사된 이후 연속 3개 분기 판매량이 감소했지만 네 번째 분기에 회복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작년 4분기에 매출 20%, 순이익 21% 늘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 4분기의 매출액과 순이익 모두에서 월가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적을 거뒀다. MS는 지난해 4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20% 증가한 517억 달러의 매출액을 전년 동기보다 21% 상승한 188억 달러의 순이익을 거뒀다고 발표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이는 월가의 컨센서스를 앞지른 것이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월가는 매출액 507억 달러, 순이익 175억 달러를 예상했다. 실적 개선의 주요 동력은 클라우드 서비스였다. 4분기 전체 클라우드 매출액은 1년 전보다 32% 증가한 221억 달러로 늘었고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예전은 46% 성장했다. 최근 2년간 MS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였다. 재택근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기업과 학교, 정부기관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더 많이 쓰게 됐다.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정보기술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의 하나로 시장 조사 업체 인터내셔널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3,850억 달러에서 2025년이면 8,09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MS는 아마존에 이어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2위 사업자다. 또 MS의 윈도우 운영체제가 탑재된 PC, 노트북과 비디오 게임 콘솔에 대한 수요도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늘었다. PC 제조사에 공급한 윈도우 매출액은 25%, 노트북인 서피스 매출액은 8% 증가했고 게이밍 사업 매출액도 8% 상승했다. MS는 최근 비디오 게임 사업을 대폭 확대하려는 야심이 담긴 인수거래를 발표하기도 했다. 북미 간판 게임사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MS의 인수거래 사상 최고가인 687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한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인수 거래가 최종적으로 성사되면 소비자들을 고속 성장하는 클라우드 게이밍 시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이 회사의 노력을 더 강화해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날 실적 발표 뒤 시간 외 거래에서 MS의 주가는 한때 4% 이상 하락했다. 월가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의 매출 증가율이 일부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친 점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MS의 주가는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2년 새 약 75%나 상승했다. 에이미 후드 MS 최고 재무책임자는 올해 1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로 485억에서 493억 달러를 제시했다. 이는 월가의 기대치인 482억 달러를 웃도는 것이다. 엔비디아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블룸버그 엔비디아 암 인수 포기 정황 포착.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영국 반도체 회사 암 인수를 포기할 준비를 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한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엔비디아 측이 협력사들의 이번 인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엔비디아가 미국, 영국, EU 등 당국의 승인을 얻어내더라도 기업 인수 관련해 허가를 잘 내주지 않는 중국 당국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소프트뱅크 측이 이번 인수가 성사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암의 기업 공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엔비디아나 암의 공식 발표가 나온 것은 아니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엔비디아 측은 공개적으로 이번 거래를 지지한다고 밝혀왔다. 소프트뱅크도 성명을 통해 거래가 승인될 것이라는데 여전히 희망적이다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엔비디아는 2020년 9월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암을 40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인수가 최종 확정되려면 미국과 영국, 중국, 유럽연합 등의 경쟁 당국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각 경쟁 당국의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엔비디아의 암 인수가 혁신과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인수 반대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경쟁시장청도 지난해 7월 이번 인수에 대한 1단계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경쟁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했다. EU 집행위원회도 이번 인수로 암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비안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리비안, 최고점 대비 60% 폭락. 아직 바닥 아니다 경고.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 주가가 추락하고 있다. 포브스에 따르면 이날 리비안 주가는 전날 대비 6.71% 내린 59.61달러에 장을 마쳤다. 올해 들어서만 37% 폭락했다. 지난해 11월 상장 이후 최고점 대비 60% 이상 빠졌다.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전망에 따른 성장 및 기술주 매도세 여파다. 전문가들은 리비안 주가가 더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매출 제로인 리비안 주가가 여전히 비싸다는 평가다. 리비안 시총은 600억 달러로 일본 자동차 업체 혼다보다 많고 제너럴 모터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또한 리비안의 전기 트럭이 테슬라, 포드 등 경쟁사들의 압도적인 수요를 따라잡기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테슬라는 125만 대의 전기 트럭 선주문을 받은 상태다. 포드도 올봄 출시 예정인 F150에 대해 20만 대의 주문을 받았다. 반면 리비안은 지난해 12월 중순 현재 전기 트럭 선주문이 7만 1,000대에 그쳤다. 리비안 같은 신생기업이 생산을 대폭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주가 하방 압력 요인으로 꼽힌다. 테슬라도 초창기였던 2019년 생산 문제로 주가가 50%가량 폭락했다.